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지난주엔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포트 못 드려서 좀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졌는데요. 뭐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으니까. 자, 환율에 일단은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말입니다. 환율이 높게 올라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아래로 툭 떨어지는 구간이 나타나는 구간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달리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 올라타거나 그런 리포트는 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인즉슨 아시죠? 여러분 직장인,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달리고 있는 종목들은 알아서 올라탔다, 알아서 내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트레이딩을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이 하시는 게 상당히 좋다 생각하고요. 특별히 제가 이런 거잖아요. 지난주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리포트를 드렸는데 아마 수익이 대충 보면 한 14, 5% 정도 나시고 나머지 한 10% 추가로 오른 거는 수익을 내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방식은 그런 방식이니까 이익절이 떨어져 버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지금 시장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익절 구간도 잘 잡아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죠. 특히 이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수익이 나시면 수익 내고 조금 찜찜한 거 덜어내고 이렇게 선택 집중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 진행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이 와중에 놓치고 가면 안 되는 것들이 바로 반도체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히 또 제가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게 소재 부품 아니겠습니까? 이윈즉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생산을 증설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풀캐파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소재 부품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보다 좋아진 것들은 상당히 어떻게 돼요? 가격들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YY 대비해서 특히 이제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어떻게 됩니까? 성장성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완전 기저에서 다음 연도는 완전 수익성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이슈가 있는 종목들 말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계속 즐겨오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뭘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동진세미케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아주 정통적으로 우리가 즐겨왔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내 포트폴리오에 2개에서 3개 정도는 넣어주면 상당히 좋겠다. 지금 정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매수 공략 포인트를 찾아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은 지금 저 3월 달에 보면 3월 한 29일 뭐 이쯤 해서 전후해가지고 나오고 있는 리포트들 뭐 잠정 실적이나 또 주주총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는 대부분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 부분이 한 50% 정도 늘어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 차익물은 나오는데 크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 YY 대비 성장성이니까. 제가 YY 대비 성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221 동평선 윗단에서 놀아야 되는 게 극히 정상이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매수 포인트 잡아가는 것들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풀어갈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원익 머티리얼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건 이미 리포트를 드려서 저는 매수하겠다. 33,000원 이하에서는 매수하겠다. 이런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 이거는 빠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빠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33,000원 이하로 들어가면 매수 잡는 게 맞겠다. 인정해주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공략을 잘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름 그래도 지금 플러스권에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주 가는 동안에 음봉 떨어질 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음봉이 나올 때 제가 우상승으로 전환한 종목은 음봉 떨어지는 날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전환 시그널이 나온 거고요. 무작정 달리진 않겠죠. 한번 전환이 들어오고 나면 살짝 음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제가 볼 땐 여기 나타나는
요 형태의 음봉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극히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공략 포인트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실적은 지난해보다 영업이익도 지금 현재 한 50% 정도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는 올해만큼은 여기 구간이 있는 거 이 매물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 윗단으로 올라가는 게 극히 정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익 머티리얼즈가 여러분 반도체 생산할 때 여러 다양한 필요한 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이면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 메모리 실적하고 어떻습니까? 원익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상당히 연동돼서 가더라라는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이 가스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생산량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대로 영업이익이 반영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또 한 번 이렇게 반도체 때문에 이슈가 돼서 쭉 주가가 한 100% 오를 때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똑같은 수익폭이 났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대체 투자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 관련된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EMC 같은 경우도 특수가스 전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뭐 네온, 크립톤 또 하나 뭐 있더라 제가 좀 까먹었는데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좀 크게 눌리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공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도 4만 6천 주가 추가 상장된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 이렇게 눌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매크로 현황이 좋지 않아서 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글쎄요 가스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을 훼손하고 가는 구간들은 잘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이 구간에서 이 정도면 매수해줘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워닝 머티리얼즈나 우리가 PMC 같은 경우는 공략 가격대, 그러니까 주가의 공략 가격대를 주가를 좀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TMC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가가 바로 올라갈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겠죠. 살짝 뭐가 있어서 음봉 뜨는 날 잡아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봉이 뜨는데 장대 음봉 뜨는 날은 아니죠.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살짝 음봉이 뜨는 날 그럴 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연구해 보시고 준비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분명한 건 제가 볼 땐 앞으로 3분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발생이 안 된다 생각하더라도 업황이 좋아지는 것 자체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이쪽 향하고 뭐 점차적으로 우리가 진화되어 나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또 어떻게 됩니까? 예, 패러다임이 반도체 쪽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저전력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는 뭐 당연히 그쪽이 더 많은 각광을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재 부품 회사들 관심 가져주는 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가스 관련돼서는 워닝 머티리얼즈고 DMC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원픽이 워닝 머티리얼즈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가가 쌀 때 차익물로 좀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실 수 있는 게 TMC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회사도 지금 어떻게 돼요? 실적이 QOQ 대비 YOY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QOQ 대비 올라가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60일 이동평균선 라인이 어떻게 돼요? 기준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60일 평 딱 지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반등이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포지션 못 잡아주시는 건 맞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QOQ 대비 성장하는 것들은 60일 이평선이 조정이 끝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 일봉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선 라인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잡아주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QOQ 대비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반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성장으로 나타나니까 120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할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들이죠.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지금 사실은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6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아래 특히 이제 아랫단에서 한다 그러면 싼 구간이 된다라고 체크를 좀 해주시고 가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61동평선 윗단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62동평균선 부분에서 트레이딩 바이 진행할 만한 내용이 이제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오르고 내릴 때 또 잡고 오르고 내릴 때 또 잡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모든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 윗단에서 확장 수축해 가는 것이다. 성장세니까 당연히 밑바닥은 잡아주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울기 그 과정을 좀 체크해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나 저 구간에서 트레이딩 포인트 좀 잡아갈게요 라고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전력산업 같은 경우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다 대부분 60일, 60일 잡아가다 마지막엔 20일 이평 잡고 그 다음번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다음번에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21일 동평 윗단은 쭉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눌리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열흘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전략과 내용들을 좀 체크를 좀 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동진 세미캔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던 것들이고, SNS 덱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홀딩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 가격대가 여기서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가 처음 리포트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드해도 크게 뭐 지장은 없지 않나. 왜냐면 대부분 매도매를 잘 못하시는데 아마도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은 어디선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수익 실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돼요? 급등을 하고 나면 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들고 계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거 아직도 홀딩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 어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렸을 때 끌고 들어와서 눌렸을 때 이쯤에서 다시 잡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예, 더 잡아주십시오. 더 내려갈 만한 구간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영업이익이 한 13%이 정도 ROE가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고 또 다른 것들 좀 생각해 보면 8월달 공장 완공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인 타겟은 일단 222동평선 윗단이다라는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고요. 그 윗단이라고 생각하면 여기죠. 뭐 5만 원이죠.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보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그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제가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 집중 같은 건 꼭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가 장기적으로 성장과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머니케어 뉴스의 리포트를 통해 도움이 되신 분들의 채널 기본 멤버십 가입입니다. 멤버십 분들을 위해 24년부터는 회원 전용 방송으로 케어맨 투자 종목 공유와 선별적으로 좀 더 유망 종목 리포트 및 리뷰를 진행합니다.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원익QNC, 제가 또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원익QNC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거라는 이미 리포트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고요. 미국 시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 잘 돌아가고 있고 대만 시장에서도 예, 나름 어느 정도 시장 포션을 가지고 있고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움직이는 것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눌림이 들어오는 거 여기도 똑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리포트 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QOQ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형태로 움직인다는 점을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움직이는 모습하고는 차이가 클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60일 이동평균선 선이면 충분히 공략 포인트가 되겠죠. 아마도 이거 놓쳤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살짝 눌리가 들어오는 거죠. 앞으로 이제 7일이죠. 5월 11일 그 사이에서는 분명히 연봉이 뜹니다. 그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 포인트 잘 잡아주시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우리가 어쨌든 공격이 가장 큰 수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긴 한데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3분기까지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특히 저는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요, 분명한 건 HBM3E에 대해서 4세대 HBM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납품을 시작을 하겠죠. 공급을 시작을 할 겁니다. 뭐 AMD하고 계약된 내용 그 부분 제외해 놓고 나서라도 뭐 엔비디아이든 이런 곳에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직 그 이슈가 시장에 반영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같이 바람이 돌 때가 언제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3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충분히 홀드하고 가주는 거 상당히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상승폭은 지금의 상승폭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머트리얼즈도 앞에 보신 원익QNC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눌리면 잘 못 잡습니다. 왜? 지금 매크로 환경 안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좀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공략 포인트를 잡아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직 60일과 122등평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끌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3만 원대가 좋아라고 한다면 저쪽으로 가시고 5만 원대도 나 상관없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리너공업 같은 경우는 리포트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특히 이제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것들 리포트 드리고 싶으면 막 35만 원, 17만 원, 뭐 25만 원 막 이렇게 가는 것들은 리포트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안 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자, 그런 것들도 주당 수익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냐 못 사냐 왜 그런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 기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사나 많이 사나 별 차이는 없는데 말입니다. 자, 아무튼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 드릴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들은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골라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죠. 요거는 아직 상승폭이 많이 나타나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눌림이에요. 이런 거 들어올 때 여러분 조금 더 눌리겠죠. 눌리거나 나타나는 거 안 좋을 때 잡아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기본 스타트가 한 번도 눌린 적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구간이 여기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이면 어떻게 저는 박스권이라고 봐요. 얘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바이, 트레이딩 셀 이런 개념으로 좀 더 근접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폭이 그래요. 한 번 정도 예를 들면 우리가 우상향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거는 통과하는 게 한 번 정도도 우리가 조정을 바꿔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PSP 여러분들께서 아주 고민이 많으신 종목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중에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진 나고 매크로 환경 안 좋아서 주가가 늘린 건 이해갑니다. 보통 보면 기업 실적이 완전히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2등 평균선 반기 이하로다가 예를 들면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1억이 122도 평균선에 반기 이하로 떨어질 만한 이유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기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YY 대비해서 하락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야. 영업이익이 크게 나쁘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지수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상당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을 좀 내고 한번 봅시다. 물론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은 야씨 마이너스 이거 몇 퍼센트야? 아마 나 지금 평균 45,000원에 맞춰놨는데 지금은 38,000원이 웬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러다 보면 답이 없어요. 마이너스 보고 있는 건 그런데 그러면 난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판단 내리실 때 지금이 주가가 싼 구간이냐 비싼 구간이냐 이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저주가 정도 상태에서 BER 매수는 한 33? 이 정도 수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통 근데 ROE 같은 경우가 35% 정도 나오는 회사입니다. 보통 ROE가 12%, 영업이익률, 뭐 PM이 한 대충 보면 한 15, 18 정도 되는 애들이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돼서 PER 배수 한 30배수 정도 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전반적으로 보면 싸구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싸다라고 생각하게 드는 순간, 그 순간이 어딘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아주 매력적인 프라이스에 도달됐을 때는 바로 반등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다. 그래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등평균선 세 개를 다 골든 크로스하는 내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며칠 기다리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날 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일단은 수익 실현하십시오. 저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뭐 하겠습니까? 눌려 들어오겠죠? 예, 뭐 어디로 눌려 들어오겠어요? 이게 정말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 얘가 분명히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니까 122 이동평균에서 아랫단 들어오는 구간이 다음번 매수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뭐지? 왜 이러지? 왜 안 봐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좀 더 매력적인 구간이 되는 구간이 어딜까? 저는 일단은 지금부터 다음 주 5월 11일까지는요. 자리는 잡는 구간이 나타나는 모습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을 때 답답해하고 앵그리하고 이렇게 되고 있겠죠. 앵그리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단 볼건 보고 기다릴 땐 또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나름 미덕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부터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거 올라가서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눌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222동평 아래로 내려왔죠? 222동평 유선이면 싸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전체적인 업황은 좋습니다. 그럼 저 아래 구간 들어왔을 때 우리가 쪼냐, 마냐, 이런 거잖아요. 쫄지 마시고, 전체적인 분할 매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5월 11일 사이에는 어때요? 장이 들쭉날쭉 할 거다. 특히 FMC 때문에 그 영향의 결과가 상당히 크게 좌우할 것이다. 그러나 메모리 업황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그럼 테스트 메모리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성장을 할 건데 리더공업을 제가 몰라서 이야기 드린 게 아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 지금 ISC는 또 조정을 받았다. 그렇다고 하면 얘는 또 시장에서 또 한때 또 각광을 받을 겁니다. 바로 각광받지는 않겠지만 이게 올라가면 저기 올라가는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때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점인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과 고점인 구간에 매수하는 방법은 다르다. 저점인 것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저점 구간에 있는 것들은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턴어라운드 시그널 나오려고 하면 3개월 정도 걸리는 것들도 꽤 많다. 최근에 제가 리포트 드린 것 중 바닥 구간에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뭐 짧게라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치고받고 하시면 되면서 가면서 이제 포인트 잡아 또 가도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QOQ 대비해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121평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중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반도체 소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이 한 8개 정도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2개, 3개 정도 골라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중복되는 거 빼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또 이거에도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급등하고 막 쭉쭉 치고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시고 살살 달려오는 것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서를 정하자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글쎄요 순서를 제가 맨 앞에 넣은 게 뭐였죠? 원익 머티리얼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원익 QNC가 있거나 혹은 또 동지 세미캔 둘 중에 하나인데 글쎄 원익 시리즈를 2개 다 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동전 세미캠 한번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건 이 녀석입니다. 자, ISC. 이미 HPSP 같은 경우는 홀드하고 있는 거라서 어떻게 기다리는 쪽으로, 기다림의 미덕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관심만 가지시고 조금만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건 때가 되면 다 자기 역할을 한다라고 좀 생각하는 관점도 마음의 여유를 좀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인데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내리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